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요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2개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는 저희가 VIP 사업 설명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끈끈한 뭔가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하반기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결과 안내가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하반기 장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역대 장기 입찰 결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2017년도에 시작을 했고 뭐 경쟁률이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2021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2021년 상반기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가격도 맞추고 경쟁률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률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던 거는 2점대 초반, 그러니까 2.1대 1 아니면 1점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웬걸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점대 중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과연 떨어지는 것이 좋냐 아니면 늘어나는 것이 좋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021년 하반기 장기 입찰 결과 안내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인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거 대규모로 들어가는 중대규모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봐보면 경쟁률 먼저 봐볼까요? 저는 경쟁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경쟁률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요거보다는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양광 시장 자체가 규제라든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가중치 제한이라든가 가격이 안 올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허가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느 업체에서는 허가율,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을 때 허가가 나오는 그 비율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20%로 보고 있는 거고 어떤 업체는 한 50%라고 보는 건데요. 물론 그 업체는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도 나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냥 싫대요. 그냥 지자체에서 그냥 싫다라는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요. 경쟁률이 1.59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3, 1.2 거의 1대1 비율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다 상한 가격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했을 때 뭐 100km 미만은 얼마, 100km 이상 500km 미만 얼마, 500km 이상 3메가는 얼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 단 뭔가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장기 입찰 가격 상한 가격이 160원이었다. 그죠? 160원이었는데 야 이번에는 내가 160원까지 다 써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균 가격이 요 정도 됐으니까 요 가격보다 훨씬 더 적게 한번 써서 나는 무조건 이번에 입찰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쪽이 한 30%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최소 50% 이상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60원이었다라고 치면 그죠? 160원에서 상한 가격 써가지고 158원, 뭐 156원, 157원 뭐 이 정도 써가지고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심지어는 너무 적게 쓰신 분들은 당연히 됐겠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무조건 되시는 이 156원, 157원, 158원, 159원 뭐 이 정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어떤 거냐 여기에서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그래서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겠죠. 차라리 나도 그 정도 상한 가격 비슷하게 한번 써볼 걸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상한 가격을 한번 써보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걸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렇다고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량은 요 정도가 접수가 됐다. 그죠? 요 정도 됐는데 2.2기가만 우리가 선정을 했으니까. 그죠? 경쟁률은 1.59대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봐보면 지금 조금 특이한 게 있죠? 100km 미만 3.5%, 7%. 미달이죠?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왜 미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미달이었냐? 왜 100km 미만이 미달이냐? 그죠? 자, 이쪽 구간, 100km 이상 500km 미만, 이쪽 구간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왜 이쪽 구간이 물량이 쏟아지는 거고 이쪽 구간이 왜 적냐?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할 대로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km 미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분양했기 때문에 100km 단위로 분양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분양하는 데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있기는 있지.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붐이 일어나듯이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2억 3천만, 2억 4천만 원, 뭐 어디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걔네들이 이미 다 소진이 됐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 분들이 왜 몰리기 시작을 했냐? 이분들은요, 장기 입찰을 계속해서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하고 자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장기 입찰이 떨어지신 분들 2번, 3번, 4번, 5번, 심지어 6번, 7번 떨어지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봐볼까요? 이번에 특징에 대해서 상반기 2.49대 1이었는데 하반기 1.59대 1. 그죠? 1이 떨어졌네요, 1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의미하는 바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00km 미만 소규모 입찰 물량 미달. 상당히 힘들죠. 지금 현재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 우선 배정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지만. 근데 지금 그 소규모 입찰 물량이 미달이 됐습니다. 왜 100km 미만 우선 배정을 해주냐?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한 얘기인데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한테는 우대를 줘야 된다 해서 20km, 20%를 먼저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미달이 되었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아, 100km 미만들이 이제는 진짜 나올 데가 없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메가 이상 물량이 증가가 됐다. 대규모가 드디어 서서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0km 미만, 그러니까 3메가 이상이라고 하면 100km짜리 30개죠. 옛날에는 100km짜리 미만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왜? 허가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되면 되는가 보구나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임야에다도 설치하고 전에다도 설치하고 그거 잡충기로 바꿔준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분양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허가가 안 나오네. 100km 미만이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허가를 받아놓거나 2년 전, 3년 전에 허가를 넣었던 게 이제 나오거나 2년 전, 3년 전에 허가를 넣었는데 문제는 선로가 없네요. 또 선로가 없다 보니까 그거 대기하고 나서 증설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이 예전에 막 수십 개, 수천 개, 이렇게 터져 나올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 영상도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 17일 선정 결과 공지가 예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의 계약을 맺었네, 얼마의 계약을 맺었네 평균 가격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예측을 했던 그 부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비교를 해보는데 단언컨대 한 1, 2년 정도는 당연히 올라가서 평균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계약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한 3원 정도 차이 나게끔 해가지고 얼마부터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갑자기 무슨 뭐 작년 뭐 평균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50원이었는데 지금 평균 가격이 한 156원 정도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무조건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12월 17일 날 영상 나오고 그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항상 이야기해왔지만 이제는 물량 부족 사태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요. 태양광이 예전처럼 막 수십 메가, 막 수백 메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땅이 있는데 내 땅에다 태양광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줘. 이상하죠. 그리고 내 땅이 있는데 무조건 이격결에 다 걸리게끔 만들어놨어. 조례가.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태양광의 물량이 쏟아져서 나오겠습니까? 한간에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새만금에 뭐 수십 메가, 수십 기가 뭐 이렇게 막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 그런 거 나오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태양광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민원을 어떻게, 제가 예전에도 민원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좌초되고 막 이랬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공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좌초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과연 어떤 걸로? 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수요와 공급, 그 단순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엄청나게 단순해요. 아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REC를 살려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물량이 안 쏟아져서 나와, 태양광 자체가. 제가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모든 신재생 에너지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 태양광 사업 자체가 문제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고 싶어, 엄청나게 사야만 돼, 안 사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공급이 안 되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승정 결과는 안 나왔는데 대충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장기 입찰도 괜찮고 현물 시장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뭐 어떤 미디어를 보신다거나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꼭 건강 챙기시기 바라옵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